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말을 잘하려고 전전긍긍 하지 마라. 지금은 몇백 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진 저도 처음 히토리 씨에게 앞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해야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대여섯 명 앞에만 서도 긴장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편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준비해서 멋지게 강연을 하려고 열정을 다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남들 눈에도 긴장한 티가 날 정도로 떨어서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격인 제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발상을 전환해서 말을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일까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가능한 평상시처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 키우는 고양이라도 좋습니다. 그 상대와 이야기할 때처럼만 하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키라메루 포기한다를 대화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키라카니 분명하게 나 카메루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말은 쉬워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멋을 부리게 되겠죠. 저는 아직 조금 허세를 부리고 무게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멋있는 척이라는 거품을 빼면 자기다운 말투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마음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멋지게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토리 씨는 말을 할 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와 말하는 어조 또한 모두 평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직접 와닿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멋을 부린다는 말은 유창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할 때는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하는 이유. 강연회를 마친 뒤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어떻게 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자신감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에게 배운 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만만한 척을 하라 입니다. 예전에 강연을 앞두고 긴장해서 완전히 얼어있는 저에게 히토리 씨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 잘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장사를 잘하는 것이나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속으로는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척 하면서 말하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말이라는 건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감도 붙게 되죠. 만약에 마유미 씨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지 않겠죠? 수술이고 뭐고 당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꼭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 자신 있어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장사할 때도 자신 없는 태도로 물건을 팔면 정말 좋은 물건도 별 볼 일 없는 물건처럼 보이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건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자기 가게를 선택해준 손님, 자기를 만나러 와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애정 표현이에요. 자신이 없더라도 남들 눈에 자신 있어 보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도 됩니다. 살짝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즐기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웃기려 애쓰기 전에 웃는 것부터. 히토리 씨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유머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긴장감이 흐르다가도 그의 유머 한 번이면 분위기가 쉽게 누그러집니다. 신기하게도 웃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마저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시토리 씨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유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익힐 수가 없죠. 특히 대화 속에 가벼운 유머를 섞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머라고는 기껏해야 아재 개그나 가벼운 말장난 정도입니다. 저처럼 유머에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웃기려고 하다가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손쉬운 일은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실컷 웃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말하는 이에게는 최고의 유머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한 일이 때때로는 최고의 대화 소재가 된다. 유머러스해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상에서 일어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나 실패담이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사실 최고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중에 최악의 경험을 최고의 이야기거리로 바꾸는데 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가타 사치히로 사장인데 저는 그를 오가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이 지방 호텔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열쇠를 프런트에 맡겼다고 합니다. 호텔 이름과 방번호가 적힌 열쇠를 잃어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겠죠. 호텔 직원이 몇 시쯤 되돌아올 거냐고 묻기에 밤 12시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답한 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예정보다 조금 이른 11시 반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의 모습이 안 보여서 프런트 데스크를 살피러 간 오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가의 방 열쇠가 프런트 위에 버젓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가타님,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오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 직원한테 타인을 믿는 마음을 배웠어. 그런 시골에는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만한 나쁜 사람이 없는 거지. 내 마음이 물질주의에 찌들었나 봐. 난 아직 멀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방번호까지 적혀있는 열쇠를 프론트에 두고 가다니 도난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말이야 라며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오가가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와 친구로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가는 누군가 기분 나쁠 만한 일을 겪어도 금세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이없고 화가 났던 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오가처럼 모든 일을 웃음의 소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일이 생긴 순간에도 그 경험을 머릿속에서 딸가닥딸가닥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재밌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최악의 사건도 즐거운 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내 인생에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고 화났던 경험담을 늘어놓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그 호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호텔이야. 그런 서비스를 하다니 어이가 없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푸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구시렁거리며 불평만 하다 보면 결국 재미없고 매력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텔레비전 토크쇼는 개그맨 출연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실패담이나 최악의 사건을 자기 나름의 재미있는 시선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점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중 한 개그맨이 자신이 중학교 시절에 공원에서 생활하며 종이상자를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놓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한 가지 습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항상 뭔가 화낼 거리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이와 반대로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재밌는 변환 스위치를 켜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즐거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끈기 있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을 재밌게 하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인기도 많아질 것입니다.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커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뭔가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녹음기를 매달고 하루 동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분명히 놀랄 겁니다. 아, 진짜 질린다. 웃기고 있네. 재미없어.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거나 습관처럼 휴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미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정말 짜증난다 라고 생각했지만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용서해야지.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재밌어졌어. 휴, 깊은 한숨 후에는 행복해. 어떻습니까? 이처럼 쉽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소에 안 좋은 말을 자주 했다면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나쁜 말, 어두운 말이 줄어들 테니까요. 나쁜 말이 줄어듦과 동시에 당신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또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말하는 본인까지 밝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난의 신을 불러들이는 지옥의 말이죠. 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말은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용서할게요. 멋져요. 예뻐요. 맛있어요. 지옥의 말은 투덜거림, 운도 없지, 우는 소리, 걱정, 불평, 불만, 용서할 수 없어, 험담, 푸념.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줄어든다. 결혼식에 갔다가 오늘 날씨가 화창한 걸 보니 신랑 신부가 앞으로 운수대통할 기운이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호 원만하게 지내면서 각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례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처럼 신랑 신부에게 보내는 축하의 메시지에 어려운 한자어를 잔뜩 섞는 데다가 말까지 길게 하는 주례 선생님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주례사가 너무 길면 점점 지루해져서 말씀하시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히토리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입니다. 건배사를 한답시고 맥주에 거품이 다 빠지고 미적지근해질 때까지 떠들면 안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짧게 말하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 전달합니다. 지금 필요한 요점을 이야기하자라거나 상대방이 알아듣게 제대로 전달하자는 생각은 듣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일단 짧게만 해도 100점이죠. 질질 끌면서 길게 말하는 것은 박하게 점수를 매기자면 마이너스 100만 점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을 잘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은 짧게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히토리 씨는 이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긴 이야기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요미 씨, 그거 알아요? 교장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인내심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조회 때 운동장에서 휙휙 쓰러지는 학생들이 있어도 준비한 훈화 말씀을 멈추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무리 긴 이야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큰 그림인 거죠.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접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준 인내심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찾기 어렵다니까요. 역시 교장 선생님은 달라요. 저는 히토리 씨의 말을 듣고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농담 삼아 한 말이니 부디 교장 선생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농담으로 히토리 씨는 우리를 웃게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인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말로 가득한 연설도 한자 공부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짧고 쉽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려다가 제풀에 기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멘트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화 방식을 흉내내보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 잘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을 흉내내봤자 대부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은 맛을 보고 나면 괜스레 더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게 마련이죠. 모처럼 이 책을 읽고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성을 다했는데 하필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태어난 사람과 비교해서 기가 죽고 스스로 의욕을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가 죽으려고 이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니 말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죠. 당신은 당신입니다. 제가 아무리 히토리 씨의 열혈 팬이고 그의 대화 방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히토리 씨의 대화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상하네?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당신 역시 당신 그대로의 모습일 때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정 비교를 해야겠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화법을 자기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잘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대화 도중에 말이 끊겨서 침묵이 생기지 않도록 말수를 늘리고 싶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즐겁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과 있을 바에야 차라리 말 없는 사람과 있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수를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지만 한마디 말에 무게감이 있고 근사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에 2~3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즐겁고 왠지 모를 존재감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말하는 방식도 각각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말수를 늘리기보다 함께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 이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말을 할 때 웃는 얼굴로 들어주거나 그렇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소리내어 웃어주는 등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이 얼마든지 떠오를 것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에둘러 말해야 잘 전달되는 이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가까운 사람에게 그 뜨거운 감정을 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이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됐어요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히토리 씨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동을 그대로 전력 투구라도 할 기세로 직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하나둘 생겨났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얘기를 해줄 요량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전달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요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누구든 기분이 나쁠 테니까요. 당시의 직원들은 사장인 제가 자신을 부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미숙했습니다.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당신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금 에둘러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달 방식을 바꾼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훨씬 더 잘 전달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차라도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로 타놓고 맛있으니까 지금 당장 드세요. 라면서 억지로 마시게 하면 상대방은 화상을 입고 말 것입니다. 마시기 좋은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대접해야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에 일단 행동하라.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좀처럼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나는 감동했지만 이런 이야기로 흥분해서 떠들어대면 상대방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혹시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을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망상이 먹구름처럼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고민할 때 상대방은 대개 아무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당신이 걱정하는 것의 10분의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건강보조식품이 있었다면
이걸 먹었더니 피부에 윤기가 돌고 젊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하는 식으로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혼자 부정적인 망상을 부풀리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매하려는 줄 알고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 줄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꼭 말해야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쥐어짜서 한 말이 놀랄 만큼 어둡고 무겁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틀림없이 그 무거운 공기가 전해져서 뭔가 이상한 물건을 팔려는 건가 하고 오히려 경계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말이죠.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더니 굉장히 좋던데요. 하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 됩니다. 당신 말을 듣고 상대방도 그 상품이 궁금해지면 본인이 구매하겠죠? 그걸로 된 겁니다. 당신이 추천한 물건을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면 함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진짜 판매 목적으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의 매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 상대의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정적인 망상 때문에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 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부정적인 망상만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걸까?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싸움의 법칙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종종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기는 건 목소리 큰 사람이죠. 그때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신나게 웃기 바빴는데 생각해보니 이는 비단 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리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평소에 대화할 때에도 목소리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이죠. 이런 배려가 없으면 우선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리지 않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게 만들지만 다시 말해 주어도 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면 사실은 잘 안 들리지만 웃으면서 알아들은 척을 하게 되죠. 몇 번이나 되묻기는 왠지 미안해서 결국 다시 물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잘 들리는 목소리 크기를 의식해서 말해야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없어 보여서 득이 될 만한 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좀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겠다면 우선 대답만이라도 큰 목소리로 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활기 넘치게 네 라고 대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점점 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아무리 싫은 말을 들어도 꾹 참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며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반박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마구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박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고 있다면 무슨 말이든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그런 짓궂은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싫거든요. 성격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좋으니 반박하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말을 들으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을 연기한다고 해도 정말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그저 견디고만 있으면 점점 더 심한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폭력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맞았을 때 아프니까 때리지 말아줄래? 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점점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멋진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미소 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근사한 말을 하면서 힘을 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너 진짜 성격이 나쁘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나쁜 녀석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갚아주세요. 계속 참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샌드백이 아니니까요. 작은 가시가 누군가에게는 대못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 만난 한 여성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 데다가 표정도 온화했고 상당한 미인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정말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에게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계속 상처로 남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회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녔죠.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경박한 물건을 들고 다닌다면서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그녀가 패션에 눈을 뜬 것은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라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만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30대가 되어서 겨우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신이 나서 지금까지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았던 만큼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았어요. 그 돈으로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비롯해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몇 년씩이나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니 말입니다. 어떤 말은 조그만 나사못도 아닌 대못처럼 마음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가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도 결코 나쁜 의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처럼 활발한 아이가 남자아이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여성으로서 자기답게 살 권리를 봉인하는 대못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꽂혀버린 못은 본인만이 뽑을 수 있습니다. 못을 뽑아내려면 그 못의 정체를 스스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토리 씨의 가르침은 참 신기합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 그렇구나. 맞아 하는 사이에 원래는 대못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속 상처가 사실은 작디작은 가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아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은 가시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자신을 해방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